저도 그 자료 문제 때문에. 네, 먼저 하십시오. 2분 먼저 드리세요. 또 연락 두절입니다. 지금 후보자와 그리고 또 청문 단장님이신가요? 뒤에 계신 분? 지금 국회를 가지고 노시는 건지 더 이상 자료 제출해서 이런 모욕 당하기 싫고요.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하면 국회 모욕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. 본인이 내겠다고 했던 자료를 낸다고 했다가 안 낸다고 했다가 알아본다고 했다가 어제도 이 시간대까지 오전 2시간 넘도록 2시간 한 30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후보자가 이 장소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되고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. 어제 뭐 확인해 갖고 오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. 그냥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질의하시고요. 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시죠? 예, 시작할까요? 7분 드리세요. 예, 시작하십시오.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했다는 그런 대목에서 화가 막 올라오다가 진정죄를 투여받은 듯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 말을 누가 믿을까? 그리고 막 그러고 보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말씀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은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. 검찰이 이런 입장이에요.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. 뭐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범죄를 특정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라면 하면 안 되죠. 검찰의 입장을 보도할 수는 있어도. 그런 점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뭐 자범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동원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. 만약에 그 논리라면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어요. 그럼 대통령을 향해서 자범이라고 할까요? 인증된 겁니까? 이거 덮으려고 우리 여당 의원들의 동료인 윤한홍 의원께서 명태균과 접촉했습니다. 거래를 지도했습니다. 회유했고 증거인멸, 위증교사 이 내용이 본인 입으로 확인됐어요. 특정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보도가 어제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로 나온 거 모르십니까? 그럼 윤한홍 의원은 자범입니까? 파렴치범입니까? 뭡니까?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 딸과 부인과 장인, 장모 등 동원해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모욕 등의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. 지금 의혹이잖아요. 사실관계 확인 안 됐잖아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범이라고 하면 그게 수긍이 되겠습니까? 제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. 질의하겠습니다.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.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동의하십니까?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.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네, 시점에 박앵커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.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. 우리 어제 박정훈 의원님께서 이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까지 드러나게 됐는데 앵커가 한쪽의 입장을 대리해서 물어볼 수 있죠. 그런데 답변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. 모를 리가 없습니다. 왜? 공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의 입장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는 것을 박장범 후보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박정훈 의원님도 다 아십니다. 자, 백보양보해서 그랬다고 칩시다. 그 다음 질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나? 근데 본인이 그러셨잖아요. 안 했다고. 야당 입장을 안 물었다고. 자,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? 이날의 진행에 편향성이 없었다고 보나요?
이 질문과 답변 이 과정으로 특정해서 여쭤볼게요.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. 문제가 없었습니까? 제가 고개를 끄덕인 거는 통상 대담을 할 때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. 수긍해서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닙니다.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야당 습관적으로- 입장 질문 안 한 건 잘하신 건가요?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. 아쉽습니까? 네, 제가 착각을 했을 정도로 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야 할 걸 안 했으니 편향된 대담이었네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가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해야 많은 할 부분 질문을 안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편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다. 이건가요? 네, 됐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.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? 아유 그냥 이거 뭐 다음부터는 뭐 못돼도 아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. 예예 예, 스톱해 새 주세요. 먹다가 건- 네. 아유, 이걸 뭘 사오세요? 고맙다는 표현이잖아요. 이거를 놓고 가는 영상이라고, 놓고 가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. 사과하실 용이 있습니까? 저 사람 없습니다. 네. 언어예요. 그래야 통과된다고 보시겠죠. 네. 이게 누가 봐도 받는 장면인데 놓고 갔다고 일방적으로 놓고 갔다고 표현을 해놓고 그것도 시인을 못합니까? 자, 다음 PPT 보겠습니다. 네. 그냥 좀 저쪽에서 그런 거. 후보자는 보도 비평, 매체 비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? 네, 이게 범죄에 자기와 부자기 범죄가 있듯이 왜곡 보도, 편향된 보도, 뭐 불공정 편향 보도에도 자기에 의한 편향, 부자기에 의한 불공정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계시죠?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나요? 네, 네 말씀하십시오. 이해를 못 하세요? 이해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 왜곡 보도, 뭐 부실 보도 이런 것들은 보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요. 보도 누락은 부작위에 의한 보도 편향, 불공정 보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. 그런데 뭐 보도 안 했다고 다 편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. 자, 이날 대담이 이루어질 때 묻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왜곡을 시킨 것도 있고 지금은 자기에 의한 뭐 파우치 보도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 가장 먼저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 것 그게 의전과 경호라고 딱 찍었어요.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그 당시에? 의전과 경호가 명품백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안의 핵심이고 국민들께서 가장 의아해하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었습니까? 여기까지만 답해 주세요.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. 가방 이슈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영부인 신분일 텐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죠. 대통령 부인 신분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몰래 카메라에 녹화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풀어간 것이고 뭐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. 오늘 보여드리고 읽으신 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.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첫 번째라고 했지 심각하게는 안 했습니다. 다시 띄워주세요. 길이가 끝나지 않으면 바꾸지 마십시오. 첫 번째 의아한 점,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안 하셨어요 이런 발언? 네, 첫 번째 의아한 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. 가장 먼저도 안 하셨어요? 가장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됐습니다. 저 어떻게 됐습니까? 자료.